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 광장에 자리 잡은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힙니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주말 오산역 광장의 분위기는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오산시 크리스마스 마켓. 올해는 오 해피 산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지나 12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켓 오시니까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런 좋은 예쁘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약간 춥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더. 네, 따님은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특히 뭐가 재밌어요? 가족이랑 함께 같이 노는 거예요. 오늘 제일 아름다운 거 뭐였어요? 볼 게 많은데. 트리요. 트리가 아름다웠어요? 네. 하나, 둘, 셋. 미리 크리스마스를 느끼는 것 같은, 벌써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선물 받았잖아요. 점등식을 하면서 이 감동을 저 선물을 받았거든요. 제 마음에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너무 지금 설레요. 네. 근데 혼자 와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남자친구랑 꼭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혼자세요? 오늘 1일 남자친구? 엄마. 많이 좋아하나요, 아기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퍼레이드도 같이 봤고 네. 보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같이 즐기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와서. 네.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벌써 여기에는 오산에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 같아요. 11월에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눈썰매 앞에서 사진도 촬영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겨울 간식거리도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오 해피 산타 마켓 개막식에 앞서 오산시청에서 오산역에 이르는 1km 구간에서는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미팔군 브라스밴드 군악대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했고 100여 명의 오산 시민들이 산타 복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축제는 연말 가족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산의 구도심인 이 지역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반영돼 있습니다. 한때 오산의 명동이라 불렸던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 광장을 꽉 메운 게 오산시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산타 마켓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산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 하루 이틀에 몇 억씩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 아닌 한 달 보름 동안 하면서 지역 상인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또 타 시에서 오산에 와서 놀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이 보여주신 멋진 거리 퍼레이드는 앞으로 산타마켓 축제가 오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축제의 아름다운 조명과 화려한 장식은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젊은 시절 크리스마스의 날의 설레임과 소중한 추억을 떠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산타마켓 축제가 우리 오산의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손꼽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이 축제가 해마다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축제 전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요즘 어딜 가든지 전국적으로 어딜 가든지 사람 구경이 힘든데 일단 사람 구경 많이 하잖아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거리 자체가 활성화되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판매는 뒷전이고 일단 사람이 북적북적 되고 하니까 거리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전에는 뭐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거리 자체가 죽어 있으니까 낙담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뭐 조그마한 소도시에서도 이런 축제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놀이문화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아마 자영업자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아기자기한 장식, 캐럴이 울려 퍼지는 설렘, 또 낭만 가득한 거리까지 저희가 앞서 미리 다녀온 오산시의 오 해피 산타 마켓 풍경을 함께 보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오산역 앞에서는 한 달 내내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외부 관광객도 많이 찾으면서 원도심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산시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오색 둘레길 조성과 설왕저수지의 수변 공원화 계획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또 50만 자족 도시 초석을 다져가고 있는 오산시의 구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권재 오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고 한 1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오산시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그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오 해피 산타 마켓.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작년에는 그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올해는 오 해피 산타 마켓으로 이제 2번째 산타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12월 29일까지 한 달 한 10일에서 보름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산의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이나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이제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매일 하는 행사를 이제 오후 5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주말에는 하고요. 그래서 오산의 이 공연은 이제 버스킹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풀마켓, 푸드마켓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즐기면서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퍼레이드가 아주 돋보였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뭐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 거는 종종 봤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도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처음에 어떻게 이거 기획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처음에 생각의 물꼬는 물꼬 같은 것은 이제 뭐니 해도 지역 경제입니다. 지역 경제가 지금 오산역 주변에 구도심, 원도심이 옛날에는 정말 서울의 명동거리와 같은 그런 거리였는데요. 요즘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자문위원들과 같이 고개를 맞댄 결과 일본의 요코하마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해보자라고 다녀왔습니다.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행사를 한번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이렇게 처음이라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과 고심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상인들도 이제 또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또 그리고 독특한 그런 이제 축제가 될 수 있었고요. 또 한평의 나비 축제가 이제 일례로 들면 이제 뭐 청정 지역 또 그다음에 나비라는 그런 테마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지역에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산타마켓을 통해서 오산의 브랜드 축제로 좀 자리매김하자. 그래서 오산 것, 우리 것, 오산 것만의 브랜드 축제 오해피 산타마켓을 아마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 해피 산타 마켓 이 열리는 장소도 주목이 됩니다. 오산역 주변. 교통은 되게 좋은 거죠, 여기는? 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일본도 우리가 제가 한번 방문을 했지만 그 도심 중심에 이 전철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교통이 좋아야 그 행사가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오산에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라고 고심을 한 끝에 오산역은 전철과 또 기차와 그리고 환승센터 터미널이 그리고 광역버스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축제의 장을 열고 또 거기에서 원도심 상인들과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상인의 그런 길을 통해서 그곳에 푸드마켓과 플리마켓을 조성을 해서 한 달 반 동안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게 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1호선 전철과 잘 연결을 시켜서 교통 중심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상인들은 만족도가 어떤지 또 지역 경제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지난해는 이제 첫 그 개최하다 보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히 뭐 수익을 이렇게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말에는 상인들이 많은 장사에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창출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식업을 하신 분들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플리마켓과 플리마켓을 원도심 상인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또 그 상인들이 그 상가 쪽으로 주민들이 또 타지에서 많이 와서 또 우리 이제 교통이 좋으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소상공인의 그 있는 장소에 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꾸몄고요. 작년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작은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올해는 지금 장사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프리마켓이나 프리마켓 하신 분들에게 매출의 10%를 이렇게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저 비용으로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와 더불어서 그 둘레길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둘레길인지 먼저 영상을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열풍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둘레길을 잇따라 만들고 있는데요. 오산시에는 오색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오색 둘레길은 5개의 코스인데요. 독산성과 세마대지 코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산성은 성 둘레만 1km가 넘습니다.
오산과 수원, 화성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 독산성에 오르면 주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내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세마대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성내에 물이 부족한 것을 간파하고 포위해 들어오자 권율 장군이 말을 산 위로 데려가 씻기는 흉내를 냈고 이 모습을 본 왜군이 속아서 물러났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완만한 길을 걸으며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오색 둘레길은 휴식 그 자체입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이게 아직 막둥이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해서 산책하기도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더워가지고 오후 늦게 왔고 지금은 이렇게 한 점심 정도에서 와서 한 2바퀴 정도 돌고 같이 내려가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땠어요? 여기 처음 와보니까? 좋은 공기를 맡고 산에 타서 오늘 좋은 기억을 남을 것 같아요. 여기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동생 둘이랑 왔습니다. 돌 올리면서 무슨 소원 빌었어요? 축구 국가대표 되려고 돌을 올려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산의 오색 둘레길은 갑골숲길과 석산숲길, 노적숲길, 독산숲길, 여계숲길 이렇게 5개 코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색 둘레길은 오산시 관내를 한 바퀴 순환하며 17km 정도 길이로 조성돼 있습니다. 네, 오산에는 이제 5개 코스로 이루어진 오색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독산성의 마지막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독산성은 옛날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런 왜군을 물리쳤던 그 중요한 곳입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세마대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세마대지에서 이제 쌀로 왜군을 물이 마른 것처럼 해서 물리쳤던 그런 권율 장군의 얼이 살아있는 곳인데요. 요즘은 지금 단풍이 잘 들어서 그 독산성 위에 올라가면 화성도 바라볼 수 있고 수원도 바라볼 수 있고 또 평택도 바라볼 수 있고 동탄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 또 이제 새해에는 일출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해 소망도 이렇게 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색 둘레길이 5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갑골산이라고 초평동에서 걷기 시작해서 문안기 수목원 쪽에서도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석산하는 곳을 거쳐서 이제 설왕동 저수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설왕동 저수지를 거쳐서 독산성에 올라가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오산시에 이제 찾아와서 주차장을 완비하고 그 주차장에 버스와 소형차를 세우고 이제 오산의 둘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산 시민들이 타시로만 갔던 그 둘레길을 타시 분들이 오산에 찾아와서 오산의 둘레길을 걷고 독산성에 올라가서 세마대지에서 오산시를 바라보고 또 수원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일출을 보고 석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미고 있습니다. 오산의 오색 둘레길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외지인분들은. 한 6, 7시간 정도의 코스면 하루 트레킹하기는 정말 좋은. 네, 맞습니다. 자, 이 오색 둘레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또 하나 이제 만나는 게 설왕 저수지인데 여기는 이제 아름답게 수변 공원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갑골산을 거쳐서 독산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17km 정도 이렇게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지역이 이제 설왕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설왕동 저수지가 한쪽 부분만 태그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데크가 안 돼 있어서 좀 뭔가 불균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자. 그래서 물 위에 걸을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경관 조명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음악 분수쇼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타시로 찾아가는 일이 없고 오산의 설왕동 저수지에서 둘레길을 걸으면서 분수쇼도 보고 또 그다음에 경관조명을 보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도의 특조금으로 이번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산 시민이나 타 시민들이 오산의 설왕동 호수공원에 와서 경관조명을 보고 분수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왕조수지도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광 명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산 시민들한테는 내 삶터 바로 옆에 있는 이 오산천도요. 굉장히 또 소중한 또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건재 시장께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뭐 휴식 공간 뭐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오산천은 어떻게 좀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네, 오산천이 오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원을 통해서 오산천을 잘 가꿔다 놨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오산천을 이제 탈바꿈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산천을 오산 시민들 품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별밤 영화제도 9월달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산천을 이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를 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안쪽에 다니게 만들고요. 우리 사람들이 걷는 길은 물가에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요. 물 주변에 벤치를 마련해서 또 그네를 만들고 그리고 파라솔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천 잔디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봄에는 금계국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특별한 행사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감나무, 사과나무, 감사나무, 내나무 심기를 419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이제 봄에는 금계국이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빨강 사과와 감이 주렁주렁 아마 열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같이 또 추수도 할 수 있고 그 추수한 것을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오산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이건재 시장 여기 나오셨을 때는 저 기억나거든요. 50만 자족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한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세요?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교 3주구가 10년 전에 취소됐던 그곳이 재지정이 돼서 이제 131만 평에 3만 1,000호 1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규 택지주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세계 3주구가 재지정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가 될 수 있고요. 또 1조 시대에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GTX C 노선, KTX 수원서 출발하는 노선이 확정이 이제 GTX C 노선은 확정이 됐고요. KTX는 우리 시민들이 염원이 12만 5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작년에 세계 3주구 지정 택지주구 지정 조성할 때 국토부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GTX C 노선과 KTX를 오산에 정차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바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제 염원을 담아서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저는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구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서부 우회 도로와 이제 동부 우회 도로를 이제 그동안 8년째, 10년째 멈춰 있었던 것을 개통을 이제 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역 가는 버스가 25만 인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무던히 2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광역 심의를 거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초에 1월 달이나 2월 달 초에 아마 서울역 가는 광역 버스가 신설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김포공항이 이제 가는 버스가 중단이 됐는데요. 그걸 오산에서 출발하는 김포공항 버스 노선이 12월 이제부터 다시 이제 재개되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2회, 3회 왕복을 하는데요. 수요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버스 얘기해 주셨는데 도로 상황도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네. 그 우선 이제 그동안 멈춰있던 10년째 멈춰있던 서부 우회 도로를 수원서 이제 오는 건데요. 그걸 개통시킴으로써 수원 간, 평택 간, 오산 간 교통이 이제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산단의 산업단지의 물류가 이제 편하게 편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부대로가 있는데요. 그건 시청 앞에 서울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8년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찾고 또 LH 진주까지 가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스피드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두 곳 다 개통이 되고 이제 하부에 이제 상부에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달 중으로는 완전히 다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탄 간, 오산 간, 평택 간, 서울 간 시민들이 교통이 원활해졌고 그로 인해서 시내 중심이 이제 교통이 좀 원활하게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년 공사하던 걸 이제 드디어 이제 곧 끝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철도입니다. GTX하고 KTX 이 부분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GTX C 노선은 금정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를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이제 아산까지 내려가는 이렇게 GTX C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에서 이미 합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MOU를 해서 2028년 12월쯤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TX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들었다시피 작년에 국토부에서 세계 3주를 발표할 때 오산역에 KTX를 정차하겠다. KTX가 정차돼야 인구 50만이 이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요. 또 3만 1,000호 세계 3지구를 이렇게 분양해서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KTX도 오산에 정차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세교 3지구 이게 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번 취소했다가 재지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희도 좀 될까 말까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어떠셨어요? 딱 지정됐을 때. 네, 세교 3지구는 10년 전에 이제 2지구와 3지구가 같이 지정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지구만 개발 사업을 하고 3지구는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 시민들이나 LH나 또 오산시청 관계자나 모두 다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세교 3지구가 지정돼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요. 또 불균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교 2지구, 1지구만 개발돼 있어서는 인프라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세교 3지구까지 재지정을 해서 개발이 돼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지구를 같이 통합해야 우리의 이제 인프라가 다 이렇게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북부 쪽에 이제 뭐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도 없고 영화관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좀 이렇게 큰 병원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교 3지구가 지정돼야 1, 2지구, 3지구가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회적 기반 인프라가 같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50만이 돼야 자족도시 1조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교 3지구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고 또 대광희 위원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LH 사장을 만나고 국회를 찾아가고 이제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교 3지구를 지정했던 것 이건 제가 제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산이 이제 드디어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성장할 수 있고요. 기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조성하기 위해서 30만 평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데 있는, 그래서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131만 평 세계 3주구에 30만 평 사적형 커넥티시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땅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30만 평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 이 세교 3지구만의 차별화된 개발 컨셉 약간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로드맵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타임테이블 하에서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세교 3지구는 1, 2, 3지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생활권을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계 3지구 차별화된 개발 컨셉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과 주거가 함께할 수 있고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자족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아마 가능하다. 그래서 세교 3지구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게 그것이 오산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큰 지대한 이렇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교 3지구 택지 개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교통망 구축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도로, 철도 교통망 확충도 이 세교 3지구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산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세교 3지구가 지정이 되면 교통 문제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제 교통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교통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교 2지구에 한 28,600세대 정도가 입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산 IC에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세교 지역의 서부 우회도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10년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통 후 입주를 저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세교 2지구는 이미 입주하고 있는데 그 교통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이제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동안에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업자 선정하고 또 대광이 심의 거치고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드디어 업자에 선정이 돼서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교의 1, 2지구, 3지구까지 아울러서 또 초평동이나 아니면 서수원, 인천, 향남면으로 가실 분들은 바로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 흐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 중요한 게 지금부터 착공을 이루어진다. 이게 저는 가장 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것도 궁금해요.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옛 개성 제지 땅. 이 부지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교 3지구가 지정되지 않고는 결코 개성제지 부지 20년째, 17년째 방치됐던 그 흉물, 그 개성제지 공장 부지가 저는 개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오산역에 같이 이렇게 딱 이제 붙어 있는데요. 그 땅이 개발을 하면 인구 20만, 23만의 업자로가 봤을 때는, 사업가가 봤을 때는 적자 나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세교 3지구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인구 50만이 되죠. 50만이 되면 무엇을 해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주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찾아가서 뵙고 오산역 바로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수원의 애경백화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과 또 그다음에 터미널과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 땅에 오산에 랜드마크를 조성해 달라. 그래서 그곳에 호텔이 오산에는 없어서 다 오산에 찾아오신 분들은 바이어나 외부 손님은 동탄이나 수원 가서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호텔도 좀 조성해 달라 했고요. 또 컨벤션 센터가 오산에 좀 쓸만한 것이 없어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장도 좀 조성해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산 시민들이 쇼핑할 데가 없어서 수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동탄의 메타폴리스처럼 쇼핑몰도 좀 넣고 먹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오산 시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오산에서도 쇼핑하고 먹고 또 그다음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남뜰 AICT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는 나왔는데 언제쯤 가셔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요. 또 어떻게 개발됐는지도 궁금해요. 예, 우남뜰도 지금까지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우남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성남 대장동 사건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한 2번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개발 제한 지역으로 풀려서 경기도에 이제 지금 상정한 상태인데요. 경기도에서 빨리 좀 심의를 거쳐서 오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우남뜰이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종호 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도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올해 11월, 12월까지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있는 걸 다 해결을 해서 아마 2025년 1월쯤에 경기도의 승인이 아마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면 이제 우남뜰을 저는 동탄보다 더 멋있게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산에 우남뜰에 하이패스도 하나 IC를 만들어서 직접 우남뜰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트램이 지금 같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트램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영통에서 출발해서 동탄 1동탄, 2동탄을 거쳐서 우남뜰을 거쳐서 오산역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램 시점에 수원에서 동탄에서 오산으로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청년 노대구를 만들고요. e스포츠 아레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다 오산에서 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오산에 와서 놀고 오산의 청년들 친구들이 오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남뜰도 잘 꾸며야 저는 이제 큰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요, 분당이나 동탄까지는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오산에 딱 들어서자마자 오산은 어두컴컴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를 빨리 좀 받고 오산 야심찬 그런 도시로 그래서 서울에서 오산까지 이 정말 수도권으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남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오산 IC도 이제 위에 이제 그 트램으로 만들려고 위에 이제 이렇게 신갈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평이 넘으면 광역교통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에 들어가면 LH나 국가에서 많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 부담이 좀 덜 드는 거고요. 그걸 잘 LH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e스포츠 아레나 건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올해 이제 그 오산시에서 e스포츠 페스타 개최를 했는데 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e스포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육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오산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놀 곳도 볼 곳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꾸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또 젊은 젊은이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은
쇼핑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 또 외부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암뜰에다가 우리 청년들 문화의 거리, 노드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e스포츠 아레나를 만들어줘야 그리고 또 하이패스를 만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운암뜰로 오게 만들어야 분당, 또 영통, 수원, 그다음에 동탄 그리고 평택에서 오산으로 운암뜰로 올 수 있게끔 잘 꾸미자. 그래서 이제 e스포츠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전국 대회를 e스포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저 앞서가는 그런 e스포츠 도시로 한번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청년들을 겨냥한 예.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특히 그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네네. 그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가 오산에다가 R&D 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우리 오산시에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 말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찾아가서 이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사의 부사장이나 여러 간부들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또 저도 이제 많은 그 좀 더 기업을 유치해달라고 좀 말씀 부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장비 업체가 어플라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램 리서치도 있고요. 또 그 우리 실리콘밸리를 찾아서 또 우리가 반도체 중심에 위치한 코트라 무역관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들려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우리 오산시의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드렸고요. 그 장점 중에서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통이 우리 잘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이 31,000호 주택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위에 협력 업체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산을 중심으로 삼성, LG, 하이닉스가 다 이렇게 용인, 수원, 평택, 이렇게 이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산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머티리얼스 어플라이드는 좀 본사까지 좀 오산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산에 관심도 많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MOU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사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램리서치 세계 굴지의 정말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오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입주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오산에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시장님 보시기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로서의 오산의 장점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교통이 편리한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오산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인은 남사에 250만 평 이제 삼성이 들어서는데요. 그곳에 한 30분 거리에 있고요. 수원이나 용인, 기흥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평택에도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오산에 장비 업체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오산이 아마 소부장 업체로 각광을 받고 R&D 센터가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테크노밸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3지구 그 부지에 LH에게 30만 평을 테크노밸리로 조성해 달라, 땅을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마켓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그 오색 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 관광 문화 관광 정책도 살펴봤고 또 기업 유치 현황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으셨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계획 그리고 오산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민서 8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문화도 또 복지도 체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족 도시를 주장했고요. 경제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3주구가 꼭 지정됐어야 했고요. 세계 3주구로 해서 오산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쇼핑몰도 들어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KTX, GTX도 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산시가 인구는 늘어나고 교통은 증가했는데 교통 해결 방안은 이렇게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의 IC를 좀 개선하고 또 북쪽에 오산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하이패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년 반 동안 제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오산시는 아마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눈으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시에 뒤처지지 않는 오산시 자존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숨쉬는 이 오산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오산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요즘 각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오산시의 오해피 산타마켓이 그런 지자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까지 50만 경제 자족도시 오산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